안녕하십니까. 2021년 1회차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 일반 기계공학이 되겠습니다.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리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것, 풀림 방지 너트라고 하면은 일단은 체결된 상태에서 너트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트가 풀려. 이걸 락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락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락 기능이 있다. 락 기능은 지금 스프링 와셔 꽂으면 되겠죠? 스프링 와셔를 꽂아가지고 락 기능을 추가하면 됩니다. 스프링 와셔. 그 다음 록너트 쓰면 되겠죠? 로크너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잼 너트. 일단 좋으면은 자동으로 제어져서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핀을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분할핀 나사 사용. 분할핀 나사. 이런 것도 되겠죠. 분할핀 나사. 그리고는 이제 안에 내부에 철사를 걸어가지고 그 철사거리 너트라고 해서 이건 이제 주로 항공기 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써요. 철사를 걸어가지고. 락너트나 스프링 와셔, 록너트, 락너트 타입에는 로크너트, 자동 잼 너트, 분할핀 너트, 철사거리 너트, 이런 스프링 와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캡너트는, 아니에요. 캡너트는 주로 캡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먼지 이물질 방지 너트예요. 먼지나 이물질 방지 너트를 우리가 캡너트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그래서 1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락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스프링 와셔, 로크너트, 자동 잼 너트, 그 다음에 철사 거리 너트, 또는, 핀을 갖다가 이용하는 핀 나사 너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분할핀 너트, 이런 것. 이번에 다이얼 게이지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다이얼 게이지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간접 측정이에요. 측정은 간접 측정. 따라서 휨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축이 휘었다거나 이럴 때 휨 부분에다가 다이얼 게이지를 놓고 원래 0점을 잡죠. 0점을 잡은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 지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동하는 기준을 따지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는 예를 들어 지침이 플러스 1mm다 하면은 이거는 원래 기준은 얼마다? 0.5mm로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원형이기 때문에 원에 플러스 1mm다 하면은 플러스 0.5mm만큼의 측정 기준이 되죠. 지름이니까 이거는 반지름 데이터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고요. 교정 주기에 따라 교정 성적서를 발행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에 다 모든 것에 해당되죠. 측정 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측정할 때 충격이 가면 안 되겠죠. 스핀들에 주유하면 안 돼요. 주유하여 보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측정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스핀들을 주유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3번 문제를 보면은 고온의 장시간 정하중을 받는 재료의 허용 응력을 구하기 위한 기준 강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크리프 한도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시간과 변형률이죠. 시간과 변형률의 관계를 가지고 크리프 현상이 따지는데 이렇게 갑니다. 온도 T1이라고 합시다. 크리프 현상에 있어 온도 T2는 T2. 이렇게 된다면은 T2 온도는 T1보다 큰 거죠. 그 크리프 현상은 시간에 따라서 변형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신에 하중 조건은 일정 하중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중을 받은 상태에서 허용 응력을 구하기 위한 기준 강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크리프 시험입니다. 크리프 한도 시험.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늘어나는 건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리프 한도는 커지고, 온도가 낮으면은 낮은
영역에서는 크리퍼 한도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크리퍼 한도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에 2번 극한 강도라는 말은 ultimate strength라고 해서 이거는 인장 하중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 필요 한도는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필요 한도 데이터를 보면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이클을 계속 똑같은 하중으로 사이클 타임을 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허용 응력이죠. 허용 응력에 사이클 타임을 주면은 허용 응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허용 응력이 초기에는 사이클 타임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이러한 것을 필요 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 타임에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하는 사이클 타임에 따라서 응력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응력의 기준이 거의 응력 변화가 일정해지는 그런 최대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중이 비틀림에 의한 하중이나 전단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을 우리가 최대 전단 응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번의 답은 크리퍼 한도입니다. 4번 원형 단면 축의 비틀림 모멘트를 구할 때 관계없는 것은 자 원형 단면 축이라고 했죠. 이런 원형 단면 축에서 비틀림 모멘트를 구할 때 관계없는 것은 T는 타우 Z로 이용하면 되겠죠. T는 타우 Z에서 타우 곱하기 Z는 단면 계수니까 우리 원형 단면이 얼마예요? 16분의 파이 D 3성이죠. 이렇게 나누고 수직 응력, 전단 응력이 관계되죠. 수직 응력 아닌 것 같아요. 극단면 계수 있죠. 극단면 계수, 축 직경이 있죠. 그런데 없는 게 뭐예요? 수직 응력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타우는 전단 응력, Z는 극단면 계수, D는 축 직경 이렇게 되니까 식을 써놓고 우리가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1번입니다. 5번 굽힘 모멘트 45,000 뉴턴 밀리미터만 받는 영강제의 축의 지름을 굽힘 모멘트 식이 있죠. M 시그마 Z입니다. M 시그마 Z로 구하는데 이때 단면계수 Z는 시그마 곱하기 단면계수 Z는 영강제 지름 형태니까요. 32분의 파이 D 3성이죠. 단면계수 Z는 32분의 파이 D 3성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름 D에 관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D3성은 파이 시그마는 32m이죠. 파이 시그마는 좌변을 이항하면은 파이 시그마 좌변을 이항하고 m은 이쪽으로 오면은 32m이 됩니다. 고로 지름 D 고루는 3의 루트에 파이 시그마 분의 32m 이렇게 됩니다. 자, 3의 루트에 파이 시그마 분의 32m이 됩니다. 이때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3의 루트에 파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시그마 응력은 여기서 얼마인가 보면은 굽힘 응력이 단위가 어때요? 밀리미터의 제곱이니까 최고창의 단위에 최고창의 길이에 맞추면은 밀리미터 지금 창이 맞으니까 우리가 뭐를 할 필요 없어요. 따로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대로 쓰면은 굽힘 응력 5가 되고요. 단위도 그 다음에 굽힘 응력이고 굽힘 모멘트 M이 32 곱하기 얼마예요? M이 45,000이죠. 45,0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튕겨보면은 5번 같은 경우는 45.09가 나오네요. 45.09 단위는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이렇게 되니까 45.09는 45.1이죠. 따라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6번 문제 티그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우리가 불활성 가스 특수 용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티그 용접과 또 미그 용접과
그 다음에 CO2 용접, CO2 아크 용접이 있죠. CO2 아크 용접이 있는데, 가격이 가장 싼 방법은 CO2 아크 용접이고요. 티그나 미그 용접은 우리가 용접 두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티그는 두께가 좀 얇은 거, 박판이라고 하죠. 6mm 이하 용접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그 용접은 6mm 이상, 후판 용접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티그, 미그 용접이 있는데, 티그 용접은 텅스텐,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용가제를 적용하되 텅스텐, 전극봉이 텅스텐 봉이에요. 텅스텐 봉을 이용하는 거고요. 미그 용접은 코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티그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비소모성 용접이란 말을 써요. 비소모성 용접. 대신에 미그 용접은 구리선이 들어가 있죠. 구리선을, 이거는 구리선이 소모된다고 해서 소모성 용접 이렇게 하죠. 티그나 미그 용접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아르곤이나 헤륨 분위기에서, 아르곤 또는 헤륨 분위기, 가스를 아르곤이나 헤륨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용접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제 외부에 공기가 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나 질소가 외부 공기가 접하지 않고 용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용접의 형태가 아주 외부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깨끗하고 용접이 제대로 되는 그런. 그래서 티그, 미그 용접이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티그 용접을 GTAW라고 부른다는 거죠. 텅스텐 아크 웰딩 이렇게, 텅스텐 아크 웰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부르고요.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죠. 피복점이 플럭스가 필요 없죠. 이거는 피복제나 플럭스. 왜 그래요? 용접 분위기가 아르곤이나 헬륨 가스로 실딩을 해요. 실드 용접이에요. 실드 용접. 그래서 피복제나 플럭스가 필요하다가 틀렸어요. 용가제와 아크 발생이 되는 전극을 별도로 사용한다. 맞죠?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피복제 필요 없습니다. 특수 용접에. 텅스텐 비소모성 용접이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7번으로 넘어가서 금속 재료를 압축하여 눌렀을 때 넓게 퍼지는, 그래서 얇게 펴는 성질, 넓게 퍼지는 성질, 얇게 펴는 성질.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넓게 퍼지는 성질, 넓게 퍼지는 성질. 똑같은 말이죠. 퍼지는 성질, 얇게 펴는 성질, 넓게 퍼지는 성질. 같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 인성은 어떤 하중을 가하면 견디는 성질이죠. 인성이 크다 하는 견디는 성질. 견디는 성질이 크다. 연성은 가늘게 느리는 성질.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 늘어나는 성질. 이걸 연성. 쉬성은 뭐예요? 타격을 가하면 깨지는 성질. 쉽게 깨지는 성질. 깨지는 성질. 알아두세요. 전성은 얇게 펴는 성질 또는 넓게 퍼지는 성질.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전성이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황동을 냉각 가공하여 제결정 온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불림하면 가공 상태보다 오히려 경화되는 현상은, 황동을 제결정 온도 이하라고 했으니까 저온 풀림이 되죠. 답이 저온 풀림이에요. 낮은 온도로 풀림 가공해서 열 처리하는 방법은 저온 풀림 경화라고 한다. 8번에 3번입니다. 9번 보호의 처짐에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는 EI분의 M이죠. EI분의 M이 답이에요. 그런데 EI분의 M은 보니까 EI분의 M, EI분의 V, 이게 벌써 나왔네요. 근데 두 번 미분해야 되겠죠? dx제곱분의 d제곱 y가 됩니다. 두 번 미분했을 때 2i분의 m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10번 연삭 숫돌 결합도. 결합도라는 것은 뭐예요? 결합도? 결합도가 크다 하면은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결합도가 크다. 돼. 이 말은 단단하다. 단단하다. 결합도가 크다. 단단하다.
이 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합도 하면은 연삭수돌의 단계에서 3요소가 있고 5요소가 있는데 3요소에는 결합제가 있고요. 그 5요소에 결합도라는 말이 있어요. 결합도. 5요소에는 뭐가 있다? 결합도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단단함의 정도를 결합도라고 하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돼요. 결합도 기호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한다. 결합도 크다 뭐 A 이렇게 A도 있고요. 결합도에는 뭐 이렇게 대문자로 쭉 되어 있습니다. 결합도가 약하면 눈매움 현상이 아니죠. 결합도가 강하면은 약하면이 아니라 강하면은 강하다는 말은 단단하면은 눈매움이 일어나요. 눈매움이라는 건 단단하면은 연삭 숫돌 내에 칩이 안에 박혀 들어가요. 딱딱하게 박혀 들어가서 깎이지 않아요. 눈매움 현상이 일어나면 절삭이 되지 않아요. 칩이 안에 들어가서 절삭이 되지 않는. 그래서 결합도가 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결합도는 입자를 결합하고 있는 결합제, 결합 상태, 강약의 정도죠. 가공물의 재질이 연질일수록 결합도가 높은 숫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공물의 재질이 약하면은 강하면은 눈매움이 일어나고요. 가공물의 재질이 연질이라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도 10번에 4번 결합도가 약하면은 그레이징이 일어나기 쉬운 쉬운 연삭을 할 때 결합도가 단단한 것은 눈매움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약하다는 말이 틀려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공물의 재질이 연질일수록 결합도가 높은 숫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공물의 재질이 연질이면은 결합도가 높은 숫도를 사용한다? 연질인데? 요것도 틀렸어요. 경질입니다. 경질. 경질일수록 결합도가 높은. 이 4번 문제도 틀렸네요. 2번, 4번 다 틀렸네요. 10번에. 여러분, 저기는 2번만 내놨는데요. 가공물의 재질이 경질일수록 결합도가 높은 숫도를 사용해야 돼요. 연질이면은 결합도가 낮은 숫도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10번은 2번과 4번이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